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EV6 GT를 시승하고 나서 더 확신이 굳어지네요. 자동차 시장의 지도가 이제 곧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 더 전망이 어두워 보입니다. 타이칸, 글쎄요, 다음 후속 모델을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타이칸은 포르쉐 입장에서 실패작이 맞습니다. 이렇게 경쟁자를 허용했던 적이 없었죠. 더군다나 현대기아처럼 전혀 장르가 다른 브랜드입니다. 장르가 다른 브랜드가 장르 파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고성능을 만들던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대중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상품성이 포르쉐와 겹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7,200만원짜리인데 포르쉐의 타이칸의 베이스 모델을 다 압도하는 성능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를 압도한 게 맞습니다.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 디자인의 가치, 소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부정하시겠습니다만 현대산업에서는요, 비슷한 가치, 비슷한 만족도,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느냐, 공급하느냐, 이게 혁신이고 이게 가장 뛰어난 밸류입니다. 포디즘이 세상을 바꿔놓은 이유가 기존의 자동차를 3분의 1, 5분의 1 그렇게 가격을 낮췄는데 품질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경제, 또 주거, 레저 모든 부분이 다 천지개벽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포드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산업혁명이 세상을 한번 바꿔놨지만 포드가 현대인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현대가, 또 기아가 대중차를 만들던 기업이 스포츠 영역에서 독보적인 재미를 제공했던 포르쉐의 플래그십 전기차의 상품성을 위협한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그들에게는 등골 서늘한 얘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차별화된, 특화된 가치로 상품성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2배, 3배 비쌉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품은 공예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신구. 새로운 신형이 나와도 성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쿼츠 시계 대비 명품 시계가 몇십 배에서 심지어 100배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산업공산품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명품이 되려면 부가티페 이런 파가니 존다 이 정도는 돼야죠. 수공예로, 소량으로 예를 만들어서 소수의 어떤 소유의 가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포르쉐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벤츠 BMW 공장에서 찍어내요. 그냥 대량으로 현대기아만큼 안 찍어낼 뿐입니다. 현대기아만보다 한 2배, 3배 비쌀 뿐이에요. 그 정도 의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에 아무리 잘 만든 포르쉐, 벤츠, BMW 다 구형됩니다. 다 가치가 떨어져요. 물론 이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희귀한 모델들은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신형 나오면 구형 기술들은 다 허접한 그런 그냥 구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품이에요. 여기에다가 명품이라는 프레임을 얹어서 내가 지불한 거에 대한 보상을 얻겠다. 괜찮습니다. 개인은 그러셔도 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자동차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혀내는데 무슨 명품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게 명품이죠. 좀 비싼 프리미엄 자동차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르쉐가 또 벤츠 BMW가 지켜왔고 절대로 내주지 않았던 걸 상품성이 겹치지 않는 그냥 독자적인 그동안은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우린 여기서 놀 거야. 네, 노는 분이 달랐는데 이 노는 분이 달랐던 브랜드가 더 저렴한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대의 제품을 통해서 상품 간섭을 통해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니까 그래도 벤츠, BMW, 포르쉐인데 하고 부정하죠.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 브랜드에 돈을 써왔던 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인데 이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 좀 차익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더 압도를 해버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나았다. 그러면 기존의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허접했던 브랜드 밸류가 점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서서히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봤자 기아자, 그래봤자 뭐 대중, 그래봤자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박수받고 격찬받았고 이런 브랜드들을 압살을 해버리고 있다. 비슷한 상품성도 아니고 아주 최상의 모델에 가야지만 그래도 얘를 누를 수가 있을 정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아 EV6 GT가 현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플래그십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EK 플랫폼, EM 플랫폼, 현대가 두 가지 플랫폼을 계획을 하고 EK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EK가 바로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EV6입니다. 제네시스 GV60까지 그 다음에 EM 플랫폼이 고급형과 보급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서 시작될 거야 하고 해서 EK를 먼저 내보냈는데, 내보낸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60 몇 조 쓸 거고, 2030년까지 120조 쓸 거고, 그리고 내연차 빠르게 중단하고 탄소 중립해서 전기차 모빌리티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할 텐데, 그 변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EK 아이오닉 5 EV6 eGMP 요걸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해서 내보낸, 말하자면 시식용입니다. 시식용 플랫폼이에요. 공을 많이 들였겠죠. 시식이 맛있어야 본 제품을 사니까. 그런데 사실 더 보여줄 게 EM 플랫폼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UV 형태로 적당하게 배터리도 72.6, 77.4 이 정도 선에서 전비 요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전비 이렇게 내놓고, 성능도 기본적으로 300마력 이상은, 물론 싱글 모터는 200마력 초반입니다만, 그리고 여기에서 포텐셜을 600마력까지 실현을 해서 585마력, 600마력 이런 차들도 생산해낼 수 있는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그런 플랫폼입니다라고 해서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잘하려는 의지는 있겠다라고 인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이게 세계 올해차, 유럽 올해차를 휩쓸어버리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려고 했던 거는 GK가 아니라 GM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현대기아는 굉장히 긴장했을 거고, 프론티어로 한 번도 시장을 견인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저만큼 앞서 있다 그러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독일 기업들, 유럽 기업들, 또 일본 기업들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전기차 시장이 진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고 우리는 또 따라가느라고 바쁠 테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보자 맞춰가지고 그들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낸 겁니다. 처음부터 긴장하고, 여기서 차세대 시장에서 밀리면 우리는 진짜 갈 데 없다. 절박함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유럽, 일본 이런 제조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독일. 그거 전기차 그냥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우리가 하이브리드의 제왕인데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용량 늘리고 모터 출력 높이면 그게 전기차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는요,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앞으로 자율주행과 결합되면서 기존의 자동차의 설계 기반에서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로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서 전기차에 주력을 하다 보면 이 그림이 보이는데, 우리가 적당히 내연차 팔거나 하이브리드 팔면서 나중에 때 되면 전기차로 슬쩍 메뉴를 바꾸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처음부터 전기차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질 않았으니 핵심이 안 보였던 거죠. 지금은 보고 있어요. 지금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 격차가 놀랍게도 우리가 무시했던, 자신들이 우습게 봤던 현대기아나 신생업체들, 테슬라, 그 외에 중국 기업들, 비아디 같은 이런 기업들의 상품성을 비교해보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졌습니다. 급해졌는데 상품성으로 그대로 압도할 수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기 급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연차 시대에 본인들이 자동차 제일 먼저 개발해놓고 신기술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보여주면 후발 업체들이 그것 따라오느라고 진짜 가랭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반대로 처음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가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상품 계획을 기난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서 있는 기업들을 따라가느라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량화 안 되죠. 배터리 고방전 시 성능 유지 안 되죠. 전비 안 나옵니다. 왜? 경량화가 안 되니 당연히 전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소재 특화 아직 안 돼 있고, 전기전자 제어 부분에 있어서 스위칭 기술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V12과 같은 부가장치 넣을 겨를이 없어요.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품성, 기본적인 기술적인 핵심 포인트도 이만큼 멀어져 있는데, 지금 전기차에서 제대로 성능을 구현을 못하는 기업들이 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대중차 브랜드, 현대기아와 같은 전혀 상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전기차에 담겨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압도하지 못해요. 그들은 억대가 넘어야지만 실어놓을 수 있는 기술을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차에 막 실어놓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 확장된 기능을 실어놓습니다. 부가 기능이 더 많아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고, 이게 바로 기술의 핵심이자 혁신인 겁니다. 포디즘. 지금 이런 현상들이, 물론 제가 현대기아를 꼽아서 그렇습니다만, 현대기아가 포디즘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 기업이 될지,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현대기아가 될지, 아니면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품성을 쏟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자동차 시대의 혁신을 주도한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시죠. 자동차 시장 들여다보는 것만큼 꿀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